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5월 14일 오전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하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고고TV에도 힘이 없어졌어요. 진이 빠집니다. 이 대선 대통령직, 즉 정권을 잡는 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직을 거머쥐는 거 아닙니까? 정당의 목적은 대통령 권력의 창출이고 재창출이고 그런 건데 국힘 이것들을 보면은 한숨만 나와요. 기대가 없어졌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데 고고TV가 이게 그 평론을 턴하는 이유가 국힘 저것들은 망하고 썩어 뭉그러진 집단이다. 파산 선고하고 해체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재명에 의해서 이재명으로 몰려가는 자칭 보수 인사들에 의해서 이재명의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그거 지금 대세론이 그래요. 국힘이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터전은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대사화가 일어날 겁니다. 윤석열이란 기괴한 놈이 있었고 한동훈이라는 깝죽대는 기괴한 놈이 있었고 이재명은 더 기괴하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남순호 대표님 어제 보낸 보름 만에 보내는 후원 잘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선우 씨도 한 달 만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거 몇 개월 꾸준히 보내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가 망가지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고 보수 정치가 망가지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보수를 기반으로 있어요. 그걸 이제 좌파 우파를 나누는데 좌파 진보는 보수 우파를 치는 과정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게 소련, 중국, 북한 이런 거 아닙니까? 쿠바. 역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애들도 공산당이 집권한 좌파지만은 걔네는 강력한 국가, 황제 권력의 이상인 시진핑이가 강력한 보수 정책을 펴고 있어요. 경제, 중화 굴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을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싸우고 있죠. 걔네가 하는 거 다 보수 정책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압살을 하면서. 그죠? 그렇다고 제가 중국을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경제 우선, 그죠? 공동체 우선, 그게 보수의 가치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재명에 빨려 들어가는 자칭 보수들, 보수 진영 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윤석열의 개헌과 쿠데타로 인해서 그거를 비호하던 국힘 세력은 더 이상 민주정당이 아니다라는 세력이 한 세력이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기괴한 놈이 들어가서 3년 동안 국정 파괴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도 폭망시켰는데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할 친구가 할 놈이 이재명이다 하고 몰려가는 두 부류가 있죠. 그래서 보수가 망한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한테 몰려가고 이재명의 경제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의 정치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보수가 버림받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잘 봅니다. 1개월에 딱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그냥 푸는 정책, 국고 탕진에 들어가면서 말이죠. 기가 막힌 현실이 나올 겁니다. 경제 성장은 안 될 겁니다. 실용 경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보수 껍데기들이 이것도 껍데기야. 이재명 쪽으로 가서 총괄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또 조갑재, 정규재, 이병태 이런 애들은 이재명의 경제정책이 실용 실사무시라 그러고 이재명이 인간적이라 그러고 말 잘 듣는다 그러고 토론도 된다 그러고 그게 윤석열에 대한 반동이고 국힘에 썩고 뭉거리지에 대한 반동이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수주의자 그러면 남아있어야 돼요.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윤석열 보고 바꿔라, 고쳐라, 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하고 안 바꾸고 이상한 짓을 하더라. 그거를 국힘놈들이 계몽령이고 탄핵 반대 계엄 찬성으로 몰고 와서 저거는 안 되는 정당이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너무 많은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입법 권력에다 입법 권력에다 행정 권력, 황제 권력에다가 사법부까지 지금 그 내란이에요, 내란. 사법부 조의대 특검하고 탄핵하고 사법부 압박하고 사심제 올라가고, 그 내란입니다, 이재명의. 그쪽에 빌붙은 이게 자칭, 사칭, 보수 인사들이 그쪽에다 황제 권력을 주고 나면은 좌우는 날개로 난 다음에 그놈들도 보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계속 그랬습니다. 저 보수 썩을 대로 썩고 뭉거려지고 저 깨야 된다고. 좀비 정당이라고. 좀비도 뭐 어때? 지금은 이재명한테 지는 게 거의 명확하냐해요. 그럼 보수가 결집해서 어느 정도 흔적은 남겨둬야 되겠다. 개판 날 겁니다. 서로 책임론이고 거기다 한동안에 까치까치 나오면서 내가 당대표 될 거야. 살아남을 거야. 자, 보시죠. 아이고야, 그 YS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정치사의 YS를 가장 존경은 아니고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봐요. YS가 진짜 보수였어요. 박정희에 반대했다고 보수가 아니다? 그런 건 없어요. YS가 진짜 보수였고, 그거 한 정책을 보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평등과 공정과 민족 공동체, 좌파 척결. YS 아들인 그 김현철이가 이준석 지지를 하죠. 그것도 옳아요. 근데 이준석 지지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10년 후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를까. 근데 세상 말입니다. 하루 앞도 못 내다보는 다이내믹한 정치 현상 아닙니까? 대한민국. 썩을 대로 썩은 양진영이니까. 그래서 이준석의 5년 후, 10년 후를 어떻게 봅니까? 걔도 어떻게 변절이 될지 모릅니다. 걔는 맨날 선거한다고 오면은 난 보수도 아니에요, 진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중도라고도 또 안 해. 그래, YS 김현철이가 이준석 지지하니까 김인규 손자, 청와대 행정관 했다는 애도 이준석을 지지하는데, 얼마나 썩었으면 보수가 희망이 없을까? 그래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YS가 신한국당을 차려가지고 그 보수의 화려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한참 망해야 돼요, 국회는. 솔직히. 자, 또 말씀드리는데, 윤여준이하고 이석연이가, 윤여준 이 친구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예요. 저는 윤여준보다 김종인을 갖다가 더 크게 봐요, 크게. 윤여준이가 김영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노태우부터 계속 이렇게 양진영을 왔다 갔다 했는데, 민주당도 가고, 요번에 이재명한테로 갔죠. 이재명의 대선에 붙은 거예요. 큰 의미를 내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윤여진하고 김종인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맞다리 갔다고 이진영 저진영에 붙어가지고 지금 보수가 우리나라 정치가 망가진 게 노무현 때부터예요. 노무현 때부터. 그때부터 극단적인 정치 투쟁에 들어가죠. 결정적인 게 박근혜 탄핵 과정이었죠. 그죠? 그 세력이 그 박근혜 탄핵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윤여준, 김종인이가 갔던 데마다 대통령들이 다 끝도 안 좋았고 대통령들을 갖다가 다 부정해버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진영 극단적인 세력 빼고 요번엔 이재명한테 붙었어. 얘네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 임기 한 2년쯤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대한민국 현자들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기존의 정치 선배들, 어른들을 갖다 다 밟아버렸어요. 세상 바꾼다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윤여준이나 김종인이는 양진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윤여준도 마찬가지예요. 김종인은 박근혜 세웠다가 박근혜 버리고 망했다. 문재인 세웠다가 문재인 버리고 망했다. 윤석열 세웠다가 문재인 버리고 망했다. 이게 공학적이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식으로, 영국식으로 가야 돼요.
그것도 정치 망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젊은 시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치 훈련을 쌓고 양진호 팍 결집하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린 그런 게 없죠. 이런 일개 요설가들에 의해서 움직인 게 대한민국 정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국정 독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석연이라는 애도, 저 이석연 좋아해요. 잘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이석연이도 민주당으로 갔어요. 이재명 도우러 갔어요. 이석연이하고 윤여준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비상시국이다. 이럴 때는 인간성, 도덕성, 윤리성보다 능력이다. 남국을 타개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남국을 타개할 것이다. 아니죠. 이재명이 대세론, 이재명이 이길 것이라는 개헌과 탄핵 과정 이재명이 이긴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이재명이가 극도의 효율적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다. 힘이 그쪽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근데 근본은 이재명은 안 달라집니다. 이재명이가 이명박 발끝에도 못 따라가요. 만약에 그 시대에 이명박이 없었으면 우리는 진짜 부도 났을 거예요. 이명박 초기 3년 동안 미국과 리만 브라더스, 동구발, 유럽발 막 경제위기, 외환위기가 왔었어요. 이명박이가 막았어요. 거기에 충성하던 친구들이 이재명을 이명박 반열에 올려놓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이재명 시대 2년만 지나면은. 똑같은 말을 하죠. 얘네들 윤이 실망했다. 국힘이 실망했다. 보수에 실망했다. 이재명을 갖다 말을 해보니 말도 잘 듣고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펼 사람이고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를 구현할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보수에 있었냐? 그런데 우리 쪽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국힘 저것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들임으로써 개판을 만들어놨으니 보수가 망하면 정치가 망하고 정치가 망하면 나라를 망하게 해놨으니 이들이 실망한 거는 전 인정을 해요. 그렇다고 보수로 버리고 자식들아 그리 가냐? 지성이는 식자들은 현자라면은 기계가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돼요. 기껏 얘네들이 한 게 한 3년 동안 윤석열이 바뀌어라 윤석열 비판했더니 안 변하더라. 그래서 이재명으로 간다? 정치는 길고 국민은 영속적이고 그걸 버리고 간 거죠. 그래서 지금 기분 나쁩니다. 조갑제 정규유제 그 쌈마이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조갑제 정규. 그들이 언제 공직생활을 했습니까? 현실 정치를 했습니까? 대가리에 책만 몇 개 놓고 그걸 나불나불 하는 애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자, 지금 국힘 내부가 김문수가 그 본선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도 그냥 한동훈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페이스북을 알리면서 쪼지 그놈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돕고 지고 나서 비판하면 됩니다. 근데 그놈은 당권에 욕심이 있는가? 지가 살려 이재명한테 안 잡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상해드렸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서 윤석열, 김건희 날라갔고 벌써 다음 타겟이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개혁, 군개혁 하겠다가 일상 아닙니까? 검찰개혁이 지금 자기를 올가놓은 검찰국 기소 검사들을 말하겠습니까? 한동훈을 말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날라갔으니. 그 다음 군개혁이라는 쿠데타에 일부 동조한 군세력을 말하는 거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니 80년도도 아니고 그죠? 그 윤석열과 한동훈을 들이면서 다 망한 거예요. 등신 같은 보수들. 엄마 나도 보수야. 나도 TK야. 나도 천주교 신자야. 돈 좀 보내줘 이 새끼들아. 욕만 하지 말고. 근데 한동훈이 꼬맹이 할매들이 너무 심각해 지금 보면은. 자, 안철수 문제는 다음 영상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한동훈이가 얼마나 깝죽됩니까? 너도 임마 윤석열이 그렇게 실망했으면은 근데 넌 윤석열의 애완견이 아니었냐? 그냥 당 떠나.
그놈의 자식이 그 뚜껑 가슴뽕. 가슴뽕. 야마, 어떻게 사는 새끼 가슴뽕을 이렇게 하고 다녀. 내 친구들도 다 믿어, 그거, 이 새끼야. 말해보면은. 그 코고TV가 하얀 면티에, 이 와이어 삐쭉 나온 걸 올린 거, 그거 내가 처음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그거 보고, 야, 진짜네? 어떻게 사는 새끼가 저렇게, 근육보라지를 차고 다니고, 나는데도? 걔 전두환만큼 대물이에요. 전두환만큼. 모든 게 가짜라는 거죠. 근데 김문수가 되고 나면은 일단 밀어야 돼요. 지들은 지는 걸 알더라도. 근데 끈끈이 추가 조건을 들면서 그 마지막에 뭐예요? 윤석열이가 오늘까지 그 서종이라는 거 덩신 같은 놈 있어. 근데 재미있어. 간혹가다 한번 보면은. 그놈도 많이 배운 놈들이더라고. 경북대 로스쿨 교수, 변호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앵벌이학에서 무조건 앵벌이 우파 유튜버하고 같이 움직여요. 김문수가 당원들에 의해서 대권 후보로 복귀하기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를 그렇게 욕하더니, 이제는 막 김문수 칭찬해가지고, 그놈이 뭐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출당, 탈당 문제죠. 오늘 중으로 탈당할 것이다 하고 그놈이 유튜브가 와서 막 떠들어. 서정욱이란 놈 막. 그놈 보면 어쩌면 귀여운 건 있어. 걔는 끝까지 보수야. 우파야.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의 탈당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출당시키는 거는 더 큰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은. 왜?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들어가는 거예요. 요번에 대선이. 그러니까 윤석열 출당하든 탈당하든 그거 별 영향 없어요. 그게 자기 당권을 노리는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탈당을 해야 돼요. 근데 그놈을 안 할 겁니다. 정신이 기괴한 놈이라니까. 이상을 떠나서 기괴한 놈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이가 당에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력 없어요. 대선 끝나고 나면은 그 내란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내란죄 무기징역이에요. 최소한 2정권은 넘어가야지 그게 복근이 돼요. 사면이 될 거예요. 근데 내란죄는 한 번도 우리나라가 없었는데 이승만 때 한두 번 있어 다 사형에 있으려고 보냈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이 탈당을 하나 스스로 출당을 하나 대선에 영향 없어요. 근데 동원이나 안철수가 그거 막 계속 공격하고 있죠. 좀 크게 보자고요. 세상을.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지지 세력이 홍사몬가 있나요? 걔네들이 말이야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다. 그거 영향 없어요. 보수들은 홍사모 무슨 사모 위도훈이 걔네들이 아무리 지랄발랑 해봐야 이재명을 지지하고 김문수를 때려봐야 그대로 남아있어요. 걔네들이 이재명 안 찍습니다. 투표 포기요? 대부분 노인네들 아닙니까? 할배들 아닙니까? 할 일이 그냥 정치 간섭하고 비판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김밥 먹고 라면 끓여 먹고 투표하러 왜 안 갑니까? 다 갑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도 이제 그만하면 돼요. 아무리 밉더라도 저도 홍준표를 이해해요. 아니 어떻게 된 이 국힘 이 거지 같은 것들이 홍준표가 코박콩하면서 3년 동안 그냥 윤석열한테 잘 보여가지고 당원들 마음 끌어서 대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말이야 친윤들이 48명이나 홍준표한테 와가지고 너 도와줄게 하다가 밤에는 한덕수한테 가고 김문수한테 가고 그래 홍준표가 당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말은 다 맞아요 홍준표가. 근데 이제 말빨이 좀 싸구려라는 거죠. 응? 국힘 저거 못 고쳐져. 비열한 집단이야. 한 놈한테 내다바이 2명 당했어. 윤석열한테. 응?
그래야 권영세라는 놈이 또 홍준표한테 아이 타고난 인생은 어쩔 수 없다. 안 맞더라. 권영세도 문제야 이 새끼야. 홍준표도 그만하고 안 그러면 또 고고TV가 홍준표도 존나게 깐다. 발정이라고. 이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죠. 김현철 의원은 민주주의를 갖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그거를 모토로 삼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 근데 윤여준, 김종인, 이석연, 조갑재, 정규재, 조갑재 난 인간으로 안 봐. 책은 좀 많이 읽었더라. 근데 하나도 안 맞아요. 걔네들 평론하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김종인도 이번에 못 맞췄죠. 그 다음에 홍준표 이런 자들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뭐 나이 70대 넘어가지고 뭘 그렇게 평론을 하면서 하려고 그러냐. 특히 갑자고 규제 너희들은 그 돈 몇 푼을 위해서 왜 그렇게 보수를 팔고 다니니? 지금은 보수가 망가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재명에 의해서 대사활을 일어나는 것은 다 알아요. 한 달 후에. 근데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에서 홍준표가 말해 지금 윤석열 국힘을 조지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설이 있다. 아이고야. 그럼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 지금 이게 보수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의한 괴멸 작전은 막아야 돼요. 근데 못 막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보수칭 하던 자들은 보수에 나와서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재명한테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선비도 없어지고 지식인도 없어지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윤석열에서 3년에 나라가 망했다면 이재명에 의해서 5년에 망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